본가 가는 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가려고 마지막 남은 복숭아를 꺼냈다. 복숭아 씨를 파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잔뜩 넣어준다. 같이 곁들일 통곡물 시리얼을 깔아주고 알룰로스도 뿌려준다. 간단히 먹기 좋은 그릭 모모 완성이다. 같이 먹을 빵도 구워본다. 쉽게 굽기 좋은 이 토스트기는 재작년 생일에 선물 받은 건데 바삭함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귀엽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녹진한 크림치즈 더해주고 블루베리까지 추가해주면 간단한 점심이 된다. 나는 원래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그릭 모모는 너무 물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살짝 양보했다. 아삭한 복숭아와 바삭한 시리얼, 그릭 요거트의 조합이 좋다. 연이어 먹을 식빵. 일단 크림치즈만 슥슥 발라서 한 입 맛본다. 원래 엄청 바삭한데 복숭아 먹는 동안 좀 누웠다. 그래도 블루베리를 곁들여 먹으니 달고 짭짤하고 찰떡궁합이다. 간단하고 든든한 점심 식사로 좋았다. 점심을 지나 여유롭게 본가에 간다. 결혼 후 혼자서 전철 타고 본가에 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려서부터 나는 나의 고향인 이곳이 싫었다. 남들은 살기 좋은 곳 아니냐 하지만 나에겐 그저 재미없는 촌동네였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겠지만 나와서 살고 보니 그곳엔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느낀다. 한 동네에 살던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었다. 가까운 곳에 살았어서 틈만 나면 만나던 친구는 지겨운 촌동네에서 하나의 숨통이었던 것 같다. 인간관계의 긴장도가 높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친구와의 저녁. 나의 작은 숲에서는 이것도 쉼이 된다. 간만에 먹는 엄마가 해준 밥. 엄마는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 내가 어렸을 땐 일주일에 단 하루만 쉬고 매일 저녁까지 일을 하셨다. 그런 엄마는 본인의 요리 솜씨가 별로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요리를 좋아한다. 혼자 나와 살면서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한 나는 엄마의 맛을 내보려고도 해봤는데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해봐도 그 맛이 안 났다. 엄마는
외할머니의 맛을 내고 싶은데 도저히 그 맛을 낼 수 없다고 했다. 나만 엄마의 맛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도 엄마의 맛이 좋은가 보다. 고추 송송 썰어 넣어 마무리하면 내가 좋아하는 엄마의 닭볶음탕이 완성된다. 그렇게도 지겨워했었던 이곳은 따뜻한 엄마의 밥과 사랑이 있는 나의 쉴 곳, 나만의 작은 숲이 되었다. 시내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장이 선다. 사람들은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기도 한다는데 어렸던 나는 사람 많은 장날이 싫었다. 그런데 이제와 엄마랑 여유롭게 거닐며 장 구경을 하려니 이것대로 또 나쁘지 않다. 옥수수도 한 봉지 사고 내가 좋아하는 핫도그도 하나 사 먹는다. 설탕만 바른 따끈한 핫도그는 맛없을 수가 없다. 차를 타고 조금 가면 머지않은 곳에 조금 큰 절이 하나 있다. 이곳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사람이 많지 않은 때에 가면 온통 푸릇푸릇한 자연 속에 머물 수 있다.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일. 자연을 거닐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좋다. 비가 온 후라 물이 더욱 맑았다. 천연 기념물인 이 은행나무는 약 1100살이라고 한다. 때가 되면 노랗게 익고 또다시 때가 되면 푸릇해지는 일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하며 건물이 많이 없던 시절에는 그늘로, 여유가 없는 시대에는 여행지로 많은 이들에게 쉼이 되어줬을 은행나무. 그 옆으로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등 네잎클로버를 찾게 해달라는 귀여운 소원까지 저마다의 염원을 담은 단풍잎들이 줄지어 걸려있다. 은행나무 앞 고요한 사찰. 그곳에는 많은 촛불들이 켜져 있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지 떠올려 본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외할머니 댁 가는 길. 외할머니는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오래전 터를 잡았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산 아래 고요히 자리한 외할머니의 집. 옆 동네인 이곳은 내가 태어난 동네이기도 하다. 자연 속 할머니의 손길로 자라난 여러 가지 채소들. 외할머니가 텃밭에 키운 건 채소뿐 아니라 작은 행복일지도 모른다. 할머니도 쉼을 찾아 본인만의 숲으로 돌아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나의 숲에는 소중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응애하고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커 재료도 척척 고르는 조카들.
마라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조금 이른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뽑기집에 갔다. 뽑다 보면 아쉬운 마음에 눈물 글썽일 때도 있지만 건강히 자라나고 있음에 감사하다. 아이들과는 종종 보드게임 카페에 방문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루할 틈 없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고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종종 이렇게 시간이 될 때 남편과 조카들 넷이서 시간을 보낸다. 누군가가 태어나 기고 걷고 뛰고 함께 게임을 할 수 있기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나로서는 행복이다. 날이 더워 계곡이 있는 카페에 들렀다. 시원하고 달콤한 블루베리 팥빙수와 생크림 과일 와플을 간단히 먹었다. 맑고 시원한 계곡. 즉흥적으로 온 거라 여분의 옷도 없지만 그늘 아래 앉아 이 여름을 만끽해본다. 살다 보면 쉬어가야 하는 때가 온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렇다. 몸은 편할지라도 마음은 불안한 그런 때.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 어쩌면 지금이 또 그런 때인진 모르겠지만 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에는 음표가 그려진 악보를 생각해본다. 쉼표 없이 완성되는 악보가 있을까? 쉼표도 그 음악의 일부다. 지나고 나면 그때 쉬길 잘했다 싶을 때도 온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쉴만한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들어두자. 그 쉼이 결국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 믿는다.